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자유 매니아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안부 기림의 날 가만히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독립운동인가요? 이번에 일절 언급이 없어서 산케이 신문에서 박수 쳐줬어. 일본 구구 언론에서. 듣다 보면 빵이 치고 보다 보면 목이 막히는데 사이다 안주는 본격 고구마 속치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실화입니까? 실화냐?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의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진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는 4차 언론혁명에 작고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읽어주는 기자님 김기학 기자. 오늘 방송 보시다 들으시다 이 방송 괜찮지 않은데 들을만하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밑에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자기소개해주세요. 기자님. 네,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죠? 네.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로고 듣고 1, 2부 외람님 내가 진짜 외람이 코너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로고 주세요.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 본 사람만 있어도 이 한 번만 본 사람 없다. 보다 보면 자꾸 보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빠밤. 뭐 댓글 봤어요? 뭔 댓글? 그 제가 예전에 남주혁 닮았다 그랬잖아. 그만. 어떤 분이 이제 손석구 닮았다고. 저 진짜 답글 달 뻔했어요. 아, 이거 요새 외모 전성기 아닙니까? 너 댓글 단 거야. 뭐야? 이거 우리 사전에 얘기 안 했는데 준비했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거울 보고 연습했어? 안 했어. 이거 사전에 얘기를 서로 안 했거든요. 너 댓글 단 거야. 영광입니다. 도대체 몇 분을 닮으신 거예요? 남주영, 손석구 당대 가장 핫한 연예인들을 차례로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섭렵하고 있네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 주말에 이번에 대타 뉴스 했는데 그 정혜주 기자 정혜주 기자가 또 다이나믹한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정혜주 기자입니다 하는데 기분이 참 그래서 앵커인데 정혜주 기자를 소개를 하게 됐다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근데 아이템이 너무 웃겨갖고 사실 뭐 웃을 일은 아닌데 이제 서울 강남 한복판이죠. 봉은사. 자, 이게 정혜주 기자의 기사가 뭐냐면 강남 한복판에서 1인 시위 노조원 폭행한 스님들. 그러니까 스님들이 노조원들을 막 때려 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다구리를 한 거죠. 다구리를 친 거죠. 스님들이. 그리고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인분을 가져와서 막 뿌리고 막 그 녹취 보면 나오지만 진짜 욕을 찰지게 잘하시거든요. 스님들이. 네. 그리고 또 이제 막 때리고 옹을 뿌린 스님이 경찰에 이제 붙잡혀 가는데 나도 맞았어 이씨 이래갖고 쌍방 폭행을 주장하셔서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참 자비의 종교 아닙니까 불교가? 좀 무자비하게 정말. 무자비하게. 네. 그래서 댓글에 CKA2님이 머리만 밀면 스님이냐 그래가지고 PSK5님이 스님들이 다구리를 치는 걸 공부하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신가 봐요. 그 스님 하면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이제 또 승복을 입고 또 머리를 밀고 하니까 이제 조금 탈속한 종교인의 풍모를 기대하는데 우리보다 더. 왜냐면 저도 누구를 이렇게 막 다구리를 쳐서 때려보고 이러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없어야죠. 저 대부분 없어. 없어야지.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혹시 이제 대리길 보시는 스님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누굴 때리고 싶어도 꼭 참으시고 이렇게 참선하시고 마음을 더 다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구 형. 너 댓글 단 거야. 제가 지난달에 진짜 큰 돈 들여서 손석구 만나고 왔거든요. 진짜 어디서? 잠깐만 말이 이상하잖아. 그게 좀 오해해 사람들이. 아니 뭐 제가 큰 돈 들어봤자 10,000원, 20,000원이죠. 뭔데? 너무 작은 시사회 열심히 무대 인사. 그 시를 봤어. 범죄도시. 네네네. 근데 제 앞에 있는데 제가 괜히 돈 들여서 멀리 다녔네요. 너 댓글 단 거야. 진짜 세상 시니컬한 얼굴로. 와. 죄송합니다. 자, 우리 빨리 다음 코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멋있는 외람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외람이 진짜 외람이 KBS 뉴스 또는 타사의 외람된 기사를 소개하고 이 외람된 질문을 대신 던져드립니다. 진짜 외람이죠? 자, 첫 번째 아이템 어떤 겁니까? 자유를 33번 언급한 광복절 경축사입니다.
박민철 기자가 광복절날 보도했어요. 네, 자유 33번 언급 일본 자유를 위해 싸우는 이웃이라고 광복절에 자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먼저 파이국 댓글 읽어주시겠어요? 네, 파리쿡 댓글에 누구냐님이 주행일 자유 타령하길래 헐 했더니 기사 보니까 33번이나 말했다고? 네가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이냐? 말로 33번 타종하냐? 또 왜 타종이 왜 무슨 말이야? 브레이브하트 멜 깁슨 그거죠. 프리덤! 이거 유튜브 댓글에 점님이 오늘 연설 너무 마음에 와닿네요. 우리나라의 자유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웃으면 안 돼. 자유 좋죠. 나는 자유가 좋아.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자유를 너무 좋아해서 못한다 하면 안 되지. 안 하고 못하는 거죠. 그냥 아무튼 이 뭐랄까 제가 보면서 자유 매니아인 것 같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자유 매니아세요. 자유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좀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 무슨 말이야? 근데 또 이런 왜냐하면 자유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마지막쯤에 저희 이번엔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에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유 얘기를 계속 하셨고 자유 찾고 자유 지키고 자유 확대 이거 계속 반복했어요. 일단 네이버 댓글 우리 정렬 기자 읽어주십시오. 네이버의 BERG 땡땡땡님이 광복절이 민족을 억압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었지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었나? 일본과의 협력 다 좋은데 그게 광복절 기념식 때 할 말은 아니지. 네이버의 YAHI 땡땡땡님이 공산주의가 아닌 일제강점기에 대해 말해야 하는 거 아냐?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대? 자, 저는 정말 글만 오직 글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정치적 어떤 뭐 편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글만 보고 그게 진짜 잔인하잖아요. 아니 잔인하긴요 정말 깐죽거릴 준비를 하시는구만. 좋은 부분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안 좋은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개선 방향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 제가 예전에 전직 논술 강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자님께 논술 강의 한번 듣고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감동?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지랄한다고? 왜냐하면 글이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되게 무식해 보이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가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연설문 전문을 한번 짚어볼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동포 여러분, 오늘은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이건 다 팩트 있는 얘기. 조국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애 표합니다. 인사.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쎄해요. 왜 쎄하냐? 독립운동은 일단 독립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뭐로부터의 독립? 일본 제국주의, 일제놈들, 빨리 일본 놈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좀 독립시켜달라. 우리 조선인끼리 어떻게 좀 잘 살아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일단? 독립운동이 그거예요. 독립운동이니까 나만 이해 못됐나? 자, 그 다음에 자유,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을 약간 뭐라고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서 그러니까 논술 교사로서 논술 전직 선생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이제 급발진. 갑자기 누가 뭐라고 했어? 갑자기? 누가 갑자기 왜? 그러니까 뭔가 나라가 그러니까 개인보다 전체를 더 중시하니까 이제 전체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긴 하죠. 근데 누가 전체주의 국가 세우자고 독립운동을 했다고 말한 적 있나요? 그렇게 말도. 다분히 지금 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좌익 이제 해방 이후에 북한으로 갔던 인사들의 독립운동은 그건 독립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팩트가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가 논쟁을 떠나서 그죠. 독립운동은 좌우 다 같이 했잖아요. 그쵸. 그 이후에 지향점이 다른 거고 그 이후에 또 뭐 다른 비극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시 갈등이 생긴 거지. 일제 강점기에는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소련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살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거구나 싶지. 그때는 몰랐어요. 뭐가 맞는 건지. 공산주의가 맞는 건 줄 알 수도 있죠. 몰랐으니까 한 번만 성대모사 한 번만. 몰랐으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질지 몰랐으니까. 누르면 나오는 석구형. 너 독립한 거야.
갖다 붙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일단. 남주혁 때와 달리 좋은가 봐. 아니야. 왜 남주혁 제가 내가 좀 더 불행하네요. 아니 제가 남주혁 캐릭터 잘 몰라서 내가 그거 안 봐가지고. 아무튼 근데 갑자기 급발진이고 갑자기 그리고 이런 경축사에 뭐 이런 우리가 뭐 하려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멘트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문단 첫 문단을 그 문장을 새로 시작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북한 동포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독립운동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깔아 뭉갠 다음부터 이 글을 전개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북한은 나름 그 독립운동의 정통성에 대한 이 있죠. 자부심이 크거든요. 김일성도 어쨌든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 뒤에 보면은 그 뭐야 이게 무장투쟁한 분들을 뭐 존경한다고 나와. 그래. 그럼 김일성도 존경한 거잖아. 무장투쟁 하긴 했으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이게 뭐 봉오동 전투, 김정인 장군 뭐 이런 분들 다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 공산주의가 더 좋은 줄 알아. 그게 죄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빨갱이고 뭐 공산당이고 뭐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당이랑 이제 뭐 공산주의랑 이제 체제 경쟁이 끝났잖아요. 냉전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직도 갑자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괜히 갑자기 얘를 그랬으면은 듣는 이로 하고 그냥 거부감 느끼게 할 수 있고 이거랑 저 독립운동은요. 그냥 일단 일제로부터 독립하는 게 가장 순수한 의미의 독립운동. 그다음에 건국은 그 다음이죠. 어떤 나라를 건국할지는. 홍범도 장군 우리 예전에 자료 영상 봤잖아요. 그 레닌이 강의하는 자리에 앉아갖고 무슨 꼬면 뭐 세계 뭐 모임 같은데 그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전제를 까는 지금 위치에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면 이제 그 뒤에 약간 혼란스럽죠. 이게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서 모든 국민이 싸워서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8월 15일에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자, 결실이라는 게 뭡니까? 끝난 거죠. 결자가 한문으로 끝날 종결할 때 그 결이에요. 매듭짓다 할 때 결자 해지할 때 그 결이거든. 그거 끝난 거잖아. 독립운동이. 독립을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침 운동은 아침 운동 한 끝나면 끝난 거예요. 점심하면 점심 운동인 거예요. 그죠? 근데 독립운동 거기서 끝난 게 아니래. 끝났는데. 난 여기부터 약간 이런 게 약간 이제 듣는 사람을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화법이에요. 그래서 화법으로는 되게 좋아. 약간 역설적인 걸 누앙스를 주면서 요거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면 좋은 거고. 그죠? 이거 효과적으로 뭔가 듣는 사람이 그럴싸하다. 모험이지. 그럴싸하네. 아직까지 우리 내 있는 일제의 잔재를 아직 다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운동 끝난 것이 아니다. 아니면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 있는 친일파의 잔재들 이런 분들 우리 토착 외구라 불리는 그런 분들을 처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직 독립운동 끝난 것이 아니다. 뭐 이러면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과의 그런 관계에서 뭐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본으로 하여금 제대로 배상할 수 있게 이걸 끝내지 않으면 그건 아직 독립운동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많은 길이 있었는데. 이거 말 되잖아. 그 제가 닥터 스트레인지 같이 막 그렇게 계속 막 찾아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뭔지 볼까요? 그 중에 저는 여러분 이거 납득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뭐 독립 투사들의 뭐 유해를 다 모셔오지 않으면 독립운동 끝난 아닙니다. 많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공산 세력에 맞서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 공산 세력에 맞서는 거는 독립운동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1도 없다고 1도. 산업화 경제성장과 산업화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죠. 이게 왜 독립운동이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발전시켜놓은 과정은 민주화 운동이죠. 독립운동이 아니야. 이거 독립운동 아니야. 이건 이게 술 먹고 많이 싸울 때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둘이 같은 얘기 하는데 같은 얘기 하고 있는데 둘이 쓰는 단어가 다른 거야. 내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랑 얘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다르면은 민주주의 얘기하면 싸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바보들이. 이게 언어를 정밀하게 써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굳이 의도를 헤아려 보자면 독립운동이란 것은 그러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런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진행 중이고 공산주의 국가와의 체제 경쟁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이런 이제 우리의 과제를 얘기하신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줍시다.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더 웃긴 게 자유국가 건국됐죠. 우리나라 자유롭죠. 그리고 경제성장 아니 우리나라 이만하면 경제성장 뭐 많이 했죠. 산업화 다 됐죠. 우리나라 지금 산업국가입니까?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돼 있죠. 끝난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더 해? 자, 뭘 더 해야 되냐? 더 할 수 있어.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해서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었는데 앞으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 쉽게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얘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 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꾸 세계로 자꾸 가시려고 그래. 자꾸 궁금한 게 위협이 그럼 도대체 누구가 주체가 뭐예요? 누가 위협하는 거지? 뭔가 위협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자꾸 줘서 뭔가 상대로 하여금 내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는 게 보통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게 아니라 보통 지도자들이 외부의 위협을 자꾸 강조하는 거는 국내 사람들한테 랠리 어라운드 플래그 해라, 이 깃발 아래 모여라라고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하신 건 아니겠죠. 아무튼. 아니 짐작조차 안 돼. 나 짐작이 안 돼. 무슨 위협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이 위협이라는 건가요? 근데 이러한 문장은 주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뭐 이런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의 연대를 얘기할 때 이런 문장이 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가치 동맹이 여기서 왜 등장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8.15 독립운동 얘기하다가 갑자기 독립운동 얘기하다가 깊은 뜻이 있겠죠. 계속 읽어보면. 자유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은 자유를 찾기 위한 독립운동 여기까지는 뭐 인정을 해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경제적 토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 취임사에도 뭐 가난하면 자유가 없다 뭐 그런 누앙스의 말을 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것 없이는 자유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셨어요. 근데 경제적 토대가 자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나요? 난 이거부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이제 이건 헌법에 있는 경제 민주주의를 얘기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건 뭐 그런데 제도적 민주주의 구축이 이어졌고 이제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된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데 이게 독립운동이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 독립운동이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의하십니까? 난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명확하게는 못하겠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 했듯이 뭐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더 앞장서서 그런 가치를 설파하자. 좋은 얘기죠 이것도. 뭐. 근데 정말 뭐랄까 명확하게 딱 그게 이게 맛이 아직 좀 구름 속에 있어. 말이 되게 자유를 찾자는 거죠. 그러니까 밀제로부터 하이방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지. 자 그런데 존경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여 진행되어 온 역동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거예요.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일제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국내외 무장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산업에 매직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와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 여군 지도자, 그리고 제도적 민주주의 정책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독립운동가입니까? 이분들은 산업 여군이고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고 문화사업 하신 분들이지 왜 이게 독립운동가? 이게 억지 그 전제를 계속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산업 여군과 제도주의 민주주의 한 분들이 왜 독립운동가야? 그러니까 이게 앞에 이게 독립운동 같은 그런 마인드다라고 하고 나니까 이게 독립운동가라고까지 약간 무리수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이분들 그냥 산업 여군이고 민주화 운동하는 분이죠. 이게 비유도 굳이 이렇게까지 어거지로 끌고 와야 되나? 이렇게 하면은 말에 그 글의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저번에 취임사 때부터 느끼는데 자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쓸 거면 자유가 뭔지 한번 정의해주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자유를 말하는 거지? 오히려. 하고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자꾸 제가 이제 이해해 주려는 입장에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어쨌든 독립운동을 광의로 우리가 둘이 좋아하는 광의의 독립운동 너무 광이야. 이렇게 되면. 막 이제
열의에 뭐 다 불타는.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거면 막 뭐 싸우고 뭐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그 기사 보셨죠?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위안부 기림의 날이에요. 91년에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의 어떤 비극을 폭로했던 날이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거를 국가 행사로 다뤘어요. 대통령 연설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일절 언급이 없어서 산케이 신문에서 박수 쳐줬어. 일본 구구 언론에서. 이게 뭔가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진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려나 보다라는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어요. 상케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안부 기림의 날 가만히 있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게 독립운동인가요? 아까 그 협의의 독립운동도 안 하면서 이 완성이 안 됐다면 그렇죠. 우리가 마땅히 요구해야 할 내야 할 목소리도 안 내고 뭐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현안들 있잖아요.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뭐 아까 얘기했던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일절 여기에 대한 언급은 끝까지 봐도 하나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기억 안 했죠? 본인은 가만히 있어놓고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협의의 독립운동, 진짜 독립운동 하신 분들, 혹은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피해받으신 분들, 이분들에 대한 것부터 제대로 하고 강제징용 끌려가신 분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 분이나 뭐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리고 광의의 독립운동 분들도 뭐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건 저는 약간 이렇게 좀 글을 이렇게 펑퍼짐하게 쓰는 거 되게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챙기는 게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산업 역군과 자유민주주의에 싸우고 교육과 문화사업 하시고 지도자들 민주주의 정착하시기 위해 희생헌신해본 분들이 독립운동가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이분은 독립운동 아니라니까요. 광의로 갈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윤진 기자가 그 일본 사도광산 출장 가서 그 남북 민간단체가 같이 그 진상조사하고 심지어 사도광산에 있는 일본 주민들도 그 진상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뉴스를 했어요. 사도광산이 우리 강제징용의 현장인데 일본이 그 강제징용 사실은 딱 가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했다가 최근에 좀 좌절됐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뭐 한마디라도 했나요? 진짜 김 기자 말대로 협의의 독립운동부터 하시고 진짜 해야 돼. 이건 협의가 아니라 현안이고 진짜 시급한 얘기잖아요. 피해자들이 지금 있잖아. 그거를 왜 지금 이름 말할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 그만 존경해. 존경하시나 보죠. 되게 엄청 진심으로 존경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광복절에 앞에 우리 다 독립운동은 뭐로부터의 독립이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독립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이웃이요.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보편적 가치가 이제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근데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말은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뭘 하겠냐?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그러니까 다시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죠. 다시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한 명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잘못했나요? 아니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1998년인데 이제 핵심은 오부치가 얘기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요게 이제 병치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앞에 게 방점이 있죠. 그렇죠. 이게 일본의 사죄가 전제가 돼야 되고, 실제로 오부치 선언 전에 무라야마 다마, 그 전에 고노 다마 통해서 일본이 어쨌든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런 정도라면 우리도 이제 잊고서 새 출발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백지화 됐잖아. 일본 쪽에서. 지금 앞에 이런 얘기 쭉 하는 거는 사실상 아무 내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명확치 않거나 뭔가를 내가 숨겨야 될 때, 뭔가 어물쩍 넘어가야 될 때 글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오부치 공동선언은 여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클리앙의 돌아온 7위님이 살다 내가 광복절에 일본과 힘합치다는 연설을 다 보내. 한일 강제합병, 정신대, 수많은 수탈들, 식민 통치에서 벗어난 기념일에 일국 대통령이 일본과 힘을 합쳐나갈 이웃이라고 말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저런 소리를 한다니까 치가 떨립니다라고 하셨고 FM 코리아의 꺼북 조아님이 혹시나 해서 역대 광복절 연설 전문 다 찾아봤는데 뭐 과거사 문제 해결하고 한일 관계 나아가자라는 식의 멘트는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보란 듯이 뽐부 댓글 유리의 소유님 말대로 외교부가 그러니까 보란 듯이 일본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죠. 그랬더니 유리 소녀님이 외교부는 일본 야스쿠니 참배 유감이다. 대통령실은 문제 없다. 그것은 레전드네요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뭐 매년 해오는 거라서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죠. 관습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인에게는 패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일 관계 회복 외치는 동안 일본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위 관료가 대통령실에서 관습을 이해한다. 누가 뭐 가서 공무를 뭐 손으로 막으라 그랬나요?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유감 표명을 하고 그 야스쿠니 신사의 상징성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 폭넓은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 평화 번영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번영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럼 자유가 다시 평화를 만들어내겠죠? 선순환 구조. 자유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거 사실 사회과학 쪽에서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유랑 평화랑 무슨 상관이죠? 예를 들어서 무력이 평화를 지켜준다. 뭐 이런 건 있어요. 아니면 뭐 자유 무역이 국가 간의 무역이 평화를 지켜준다. 왜냐하면 경제적 상호 이제 의존도 높아지면 전쟁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자유가 뭔 이게 평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평화가 자유를 지켜준다고. 평화가 자유를 지킬 수도 있겠죠. 뭐 평화로운 나라가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근데 한반도 동북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고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뭔 얘기 하려고 하냐? 북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립운동으로 자꾸 이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 글이 이렇게 펑퍼짐하고 이상한 이게 갔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8.15 경축사에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엮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독립운동 정신이 독립운동으로 그냥 여기저기 다 그냥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지금 공감 갔어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본인 책은 내가 쓰잖아. 제가 어제 밤새 썼거든요. 근데 제가 한 활동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 일관성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든 하나. 이거 하나 키워드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좀 내가 이걸 위한 활동이었고 이것도 이걸 위한 활동이었다 이렇게 그래. 웃기거든요. 이 명분 아니야 명분. 명분이 없다 아니야 명분이. 이 글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래. 공감이 가요. 그래. 8.15 때 대통령이 뭔가 이제 쫙 앞으로 전망 같은 걸 뒤에 보면 이제 막 주택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건 현안 얘기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8.15 때 하기 애매한 얘기인데 해야 되니까 독립운동 얘기를 이렇게 너무 광의로 이제 펑퍼짐하게 펼친 거죠. 근데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립운동 정신이 자유니까, 자유는 평화를 지키니까, 평화는 세계 평화가 중요하니까, 세계 평화에서는 동북아 평화가 핵심이니까, 동북아 평화가 오려면 북핵을 없애야 한다. 세계 평화에서 뭐 동북아 평화가 핵심인가요? 우리가 살잖아 그래도.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중단하고 실제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이제 경제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 제안합니다라고 하셔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예전에 뭐 비핵개방 3,000대도 다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앞에 얘기가 이게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CIVD인가? CVID 맞죠? CVID. CVID가 어려운 거잖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하고 트럼프 와가지고 하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여기까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한다면을 풀어야 이게 진짜 메시지인 그러니까 거죠. 한다면 어떻게 풀 것인가? 비핵화를 싫어한다면 어떻게 싫어할 것인가? 뒤에서 뭐 제안하는 거야 뭐 얼마인지 뭐 우리가 뭐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유튜브 댓글 임 작가 얘기해. 네, 유튜브 댓글에 리리님이 비핵화를 제안해서 수용하면 경제협력? 이런 거 안 한 정부도 있었냐? 참 담대하다 담대해. 하나만한 이야기를. 또 네이버 댓글에 JSY 영님이 그냥 지원 안 하겠다는 거지. 이게 정답.
또 네이버 댓글에 천님이 말 잘 들으면 지원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원칙을 지키는 대북 정책 역시 킹윤 대통령다운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되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에 좀 바꿔주면 더 신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패러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취임사 때는 김대중 대통령 따라서 했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인데 좀 약간 뭐 지적이 있었는지 존경하는으로 바꿨는데 존경하는으로 그냥 쭉 가는 거임. 그래서 아무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국제적 신인도 지켜나가려면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는 건 이제 김원장 선배 있어요. 아무튼 공적 부분과 긴축 구조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영할 것이다. 공무원 안 뽑겠다, 뭐 그 얘기랑 일맥상통하나 봐요. 그래서 재정을 서민과 사회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그래서 사회 약자에게 보장하는 게 자유와 뭐 연대 핵심이다. 그래서 주거 불안 없도록 하겠다. 장애인분들 챙기겠다. 청년분들 챙기겠다. 사회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챙기겠다. 집중호우로 큰 고통 겪었는데 세심하고 철저하게 챙기겠다.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아무리 파리 경출하고 해도 대통령이 하는 메시지니까. 근데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야. 그러니까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이 문제야. 근데 이걸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도약과 혁신이 필요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약과 혁신.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런 화법 좋아해. 자유는 경제 토대에 나오고 경제 토대는 뭐를 하니까 뭐 해야 된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오고 다시 자유. 그러니까 자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민간 부분이 도약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규제를 줄이겠다는 거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 투자해서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는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는 일자리 생겨서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노동 환경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업에 더 유리해야 될 테니까. 그렇겠죠? 뭐 그 둘 다 기업과 노동자 둘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는 여기 나오진 않았어요. 자, 아무튼 과학기술 혁신도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독립운동은 끝났어요. 왜냐? 일제에서 해방됐거든. 일제에서 해방돼서 끝났어요. 이제 없어. 독립운동은 없어. 진짜 독립운동을 하려면은 이른바 친일, 아직도 국내에 남아있는 파워 엘리트 계층에 남아있는 친일 세력, 그리고 친일파의 재산 환수. 아무튼 국내에 아직 남아있는 일제 잔재 같은 거를 청산을 하고 독립묘지 파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법안도 제출이 될 뻔했다 안 됐었죠. 그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립운동이죠. 근데 이건 전혀 지금 그냥 좀 잘못 갖다 붙인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 말인데 뭐 그냥 나쁜 말은 없잖아요. 맥락 없이 들으면. 근데 현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거짓말이고 기만이고 위선이죠. 지금 눈앞에 닥친 현안들이 수두룩한데. 그러니까 일본 관련된. 생각해보세요. 우리 광복절 되면 사회부나 뭐 정치부 막론하고 광복절 기획아이템 내잖아. 매년 반복되는 그 뭐 아까 얘기한 파묘 관련된 것도 있고 현충원에 그 친일 인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쉽게 일상에 널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 꾹 다물고 갑자기 무슨 뭐 동료로 뭐라 그랬어 일본을 아까 이웃 같이 함께 가야 할 누구와 싸우자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일본하고 척지자 그래요. 누가 일본하고 이제 원수처럼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뭐 일본하고 잘 지내야지. 근데 이제 광복절에 내야 될 메시지는 그 명암 중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적어도 대통령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딱 아무 말도 안 하고 눈 감고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의 날 입 다물고 있고 갑자기 뜬 걸 누가 지금 독립운동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저는 아무튼 글로만 봤을 때 누가 이렇게 글을 써오면은 야 이거는 독립운동을 너무 넓게 펼쳐서 해석한 거니까 이 비유는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할 것 같아요. 이 비유를 빼잖아? 글이 없어져. 이 독립운동을 빼면은 이게 8.15 경축사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8.15 경축사로 쓸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지. 독립운동. 차라리 파격적으로 진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 만세삼창 한번 그냥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그 훨씬 그냥 대한독립 만세. 예, 예.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 저 굉장히 메시지가 강렬하구만. 그래서 이런 말 할 바에 그렇죠. 저는 아무튼 글로만 봤을 때 독립운동 비유가 과했다. 이렇게 쓰면은 불합격. 이러면 필기 탈락 돼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들, 저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편향도 있습니까? 지금 이 글에 대한 완결성을 공감을 뭐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정말 그냥 이 메시지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어떠한 정치적 맥락 없이 해도 저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아니 저는 지난번 취임사 때 저희가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취임사 이렇게 쓸 수가 있나 놀라서 그때 한번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다 이번 8.15 경축사는 이제 좀 재미없겠다. 취임사만큼 재미없겠다. 잘 쓸 테니까 그때 한번 대리기 지적을 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다 보고 맞네. 잘 썼네. 김기아 기자 지적대로 빠르게 가. 김기아 시킨 대로 좋아 빠르게 가. 김빠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봤어. 대리기를 아니면 보고도 이렇게 쓰셨으면은 이런 학생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취임사 쓴 분이 또 쓴 것 같던데? 아니 세계 시민하고 자유를 계속 돌려받게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무리수를 두니까 이렇게 그리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보시는 언론고시 그러니까 그 기자시험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절대 이렇게 글 쓰면 안 돼요. 이게 자기는 쓸 때 그럴싸한데 하면서 1절을 쓰잖아요. 그 2절을 쓰고 뇌절까지 쓴단 말이야. 이 뇌절하는 거야 이게 뇌절하는 글이야 이게. 독립운동 이거 넓히는 게. 제일 황당한 건 이렇게 쓰면 안 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전혀 맥락이 안 맞고. 일본의 태도를 생각하면 이걸 갖다 붙일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앞에 이제 전제로 깐 전체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독립운동.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독립운동 폄하.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왜 이렇게 썼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독립운동이랑 독립운동 정신이랑 같이 못 쓴 거예요 이게. 왜냐면 독립운동 정신이라고 하면 그래도 말이 돼. 왜냐면 독립은 정신은 자유라고. 근데 자꾸 독립운동을 가지고 쓰니까 이게 읽는 사람이. 왜냐면 독립운동은 뭔가 실체가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일본이 항의하는. 근데 독립운동 정신은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그 정수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디다 갖다 쓸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더 정교하게 쓰려면은 독립운동 정신이라고 써야 되지 않았을까. 근데 독립운동 정신이라고 하면 일단 6글자잖아. 그러면 글이 길어져요. 그러면 앞에 이게 머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글 읽기가 힘들어. 앞에 이게 대가리가 무거우면. 그래서 좀 독립운동을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아무튼 참 못 썼어. 하여튼 앞으로 저희가 그래서 대통령실 연설 할 때마다 제가 그때마다 빨간 펜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어제 광복절 경축사가 너무 화가 나서 김기아 기자랑 태극기 들고 서울대 앞에서 흔들고 술 마셨습니다. 우리 태극기 흔들었나?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거 나오면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떤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아이템 어떤 거죠?